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찌 보면은 조금은 역설적일지도 모르는 영상입니다. 매매를 할지, 전세나 월세를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집을 구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동산은 예측이 정말 어려운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에 사야 괜찮은지, 그리고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각자의 기준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이런 이분법이 아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법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이 부족하겠지만 여러분이 집을 구하심에 있어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전세 월세 같이 임대차를 할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신혼부부분들이든 누구든 집을 산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느 누구에게나 부동산의 값어치는 크고 자본은 많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마트에 가서 당근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몇 가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나의 미래의 자본 상태와 현재의 자본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 본 뒤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본금이 모였는지, 아니면 시기로 봤을 때 지금 집을 매수하는 게 좋은 선택인지 등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첫 번째, 자본금이 부족할 때 우리는 집을 구할 때 대부분이 경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간단하게 내가 가진 자본에 대한 압박이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하지만 집을 사는 것에 있어 뭔가 상당히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제 고객님들은 집값이 조금 낮아지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럴 때 써먹는 확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고 싶은 아파트의 어떤 가상의 기준점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자본금이 얼마 있으니 대출을 받고 내 자본금을 더하고 그리고 세금까지 생각했을 때 6억이면 매수가 불가능하고 5억이면 내가 매수가 가능하겠다 등 이러한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기준점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결과값을 대입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아파트의 세 가지의 실거래가를 가져왔습니다. 나눈 기준은 1년마다이며 1년마다 평균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겁니다. 22년에는 6억 7,500만 원, 23년에는 5억 8,800만 원, 24년에는 6억 1,0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의 평균 값은 6억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준점은 세웠습니다. 이제 어느 월을 기점으로 움직일 건데요. 저는 24년도 7월을 기점으로 앞뒤 두 달의 집값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을 더해서 거래 수만큼 나누는 방법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거래 수만큼 나누는 방법의 장점은 평균치를 내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만, 단점은 실거래가 띄우기, 자전, 위장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 가격도 환산되는 게 단점입니다. 그에 반해 최고가 최저가의 방법의 장점은 비교 대상이 적기에 계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은 너무 적은 표본값으로 인한 가격 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는 5억 9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계산했을 때에는 5억 8,250만 원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가격은 750만 원의 차이가 있고, 이 두 가지의 방법의 중간 가격을 산정하면 평균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자본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대출을 얼마 받고 월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평균치를 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방에서 알려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이자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집을 알아보시기 전에 내가 매매를 할지, 임대차를 할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기준점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을 보러 가신다면 부동산 계약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손님은 뜨내기인 것 같다, 그냥 대충 보여주고 끝내야지 등 이러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꼭 집을 구하셔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지만 비싼 매물은 거르고 싸게 나온 매물을 가격을 더 깎아서 여러분이 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점은 잡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월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300만 원이신가요? 400만 원이신가요? 아니면 맞벌이를 하셔서 600만 원이 넘으시는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다를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대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맞벌이로 500만 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분은 300만 원, 한 분은 200만 원을 버시는 분, 아니면 각각 250만 원씩 두 분이 버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자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계산을 해보시고 실제로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각자의 소득이 다르고 각자의 고정적인 비용마저도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돈을 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자의 소득과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자본 총량을 더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500만 원을 기준점 삼아 매매 금액의 2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을 갖고 계실 때 여기에 최소 자본 1억이 필요하고, 그럼 나머지 금액은 4억입니다. 4억을 30년으로 나누었을 때 단순 계산으로는 111만 원의 매월 납입금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대출 금액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무리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7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억 마이너스 1억 4천 최소 자본입니다. 그렇게 되면 5억 6천을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5억 6천을 30년으로 나눠봤을 때 약 155만 원의 매월 납입금이 발생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결과값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변수를 까먹고 있습니다. 이자와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자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포인트로 보셔야 하는 건 이자와 총 상환금액입니다. 4억을 30년 만기에 3%의 금리로 대출을 발생시키신다면 매월 상환금은 168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 5억 6천만 원을 30년 만기에 3%의 금리로 대출을 발생시키셨다면 갑자기 확 늘어난 236만 원 정도가 매월 상환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리금보다 대출 금리를 잘 보셔야 하고, 금리를 2%로 받으시게 된다면 206만 원 정도로 30만 원 정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단순히 월 납입금뿐만이 아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는 집을 매수하심에 있어 엄청나게 큰 변수로 작용하며 DSR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또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용의 하이라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내가 만약 5억짜리 집을 구하면서 자본금의 80%에 딱 맞췄다? 그럼 제 생각으로는 매매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내가 5억짜리 집을 구하면서 자본금을 75%에 맞췄다?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느끼며, 만약 내가 5억짜리 집을 구하면서 자본금을 70%에 맞췄다? 매수하시는 걸로 가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LTV의 80%를 맞췄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민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본금을 70%에 맞추시고 LTV를 80%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내 손에 쥐고 있다면 불이의 상황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금 부족하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추천하기보다 임대차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 이러한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의 손을 벗어난 일이며, 여러분이 무리해서 매수를 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시더라도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기에
자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무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본의 압박이 생기며 여러분의 스스로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70%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자산을 최대 이익으로 움직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금액이 매수하시려는 금액의 30%를 채우시지 못하셨다면 무리한 연끌보다는 다소 무리가 되지 않는 임대차를 추천드리며 어느 정도 자본이 쌓이시길 기다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 제가 왜 30%의 자본금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 영상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릴수록 내 손에 돈을 쥐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이 집을 구하심에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